제가 며칠 전에 칼이라는 사람한테 외국인한테서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거 메일 내용을 읽고 나니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한 번도 제대로 공부 안 해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 글을 읽고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Dear Thomas, I recently discovered your YouTube channel after searching for C++ video. C++ 비디오를 검색한 후에 너의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발견했다. I started learning computer programming 2 months ago as this is something I had wanted to learn for many years. 최근에 2 months ago 2달 전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many years 많은 해 동안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었었다. Briefly read your life story on your website and it is such an inspiring story. Also for Korea as a country as well. The nation has overcome such tremendous challenges in order to prosper.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였다. 한국도 또한 그렇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엄청난 난관을 극복하고 번성하기 위해 이런 엄청난 난관을 극복해 왔었다. Although I am currently learning Python, I've noticed that many programmers or software engineers usually know more than one programming language. 나는 현재 파이썬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많은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일반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달았다. 그래서 This is why I began to read about C++ and purchased the book Programming Principles and Practice Using C++. 그래서 C++에 대해서 읽기 시작했고 Programming Principle and Practice Using C++라는 책을 구입을 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2달을 배웠대요. 배운 지 이제 2달이 되었고 C++를 배우려고 이 책을 샀대요. Programming Principle and Practice Using C++. 저도 이 책을 한 카피 갖고 있는데 한 카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카피를 갖고 있어요. 1판과 2판을 둘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스트롭이 작성한 책인데 초보자들한테 이거 쉽지 않아요. 초보자들한테 결코 쉽지 않고요. 저도 이거 제가 읽으려고 산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 C++ 랭귀지를 가르쳐주고 샀는데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썬 2달 공부했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C++를 배울 때 거의 6개월 동안 10권 이상을 읽었고요. 1년 동안 한 2, 30권 책 이상을 읽었어요. C++ 언어에 대한 책만. 이 공부를 하는 게 책을 하나만 갖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학책을 하나를 갖고 공학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죠. 꼭 공학책뿐만 아니라 뭔가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분야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같은 저자가 쓴 같은 책인데 판이 달라지면서 예를 들면 10판에서 11판, 12판, 13판 이렇게 판이 넘어가면서 책 내용도 많이 달라져요. 물론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판인데 뭔가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책을 하나를 달랑 사갖고 공부하겠다. 아마 그 사람 이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채널에서 학습할 때 런타임 에러, 런타임 에러가 아니라 런타임 에러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책을 여러 개 크로스 레퍼런스 한다, 책을 상호 참조한다 이런 말을 제가 영화 동영상에서 이 사람 들으라고 제가 한 말이거든요.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책 소개해달라 그래갖고 책을 한 최소한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것만 한 10개를 준비를 목록을 만들어 갖고 보내줬는데요. 그 다음부터 답장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뭘 공부해야 할지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제가 한 번도 뭐 신러닝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뉴럴 네트워크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하고 뉴럴 네트워크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찾아보면 편미분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도 이거 몰랐었는데요. 다른 사람 동영상 보고 이걸 알게 되었는데 편미분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뉴럴 네트워크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요. 이거를 알게 돼 갖고 뉴럴 네트워크도 좀 공부해 볼 생각인데 지금 당장은 말고요. 좀 더 수학과 물리, 공학을 좀 공부한 후에 편미분 다룰 때 그때 이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손으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일러 메소드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풀어볼 겁니다. 제가 199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1996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번역사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995년도 이후에 제가 오늘 처음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제가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미분 방정식은 많이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과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물리학도 부전공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도 미분 방정식 많이 쓰고요. 미분 방정식 빼버리면 뭐 공학에서는 뭐 별로 할 게 없죠, 그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전기과 친구가 있었는데요. 전기과 친구는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더라고요. 저도 라플라스 변환 할 줄 아는데요. 오늘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컴퓨터로 어떻게 푸는지 오일러 메소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일러 메소드는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방식이고요.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로 풀게 됩니다. 이거는 입문입니다. 입문. 일단 풀어봅니다. y''을 dx, dy 이렇게 나타내고요. y 더하기 1로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그죠?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dx 이런 거를 디퍼렌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퍼렌셜은 0이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야겠죠. 그죠? 양쪽에 나눠서 식을 변환해보면 y 더하기 1분의 1 dy dx 이렇게 되고요. 제가 공학을 복습하고 수학을 복습하고 물리를 복습하려고 하니까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부터 생각 안 나고 심지어는 탄젠트 어떻게 미분하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탄젠트를 미분하려고 딱 생각했더니 식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갖고 이게 4인분의 코사인인가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인가요? 이것도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이거의 제곱분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곱하고 빼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GH분의 FH 이렇게 하고 분수 미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식을 이용해 갖고 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틀렸네요. 생각해 보니까 X가 R 코사인 세타고 Y가 R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가 되려 그러면 X분의 Y가 되어야 되네요. X, Y 그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런 것부터 생각이 안 난다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적분을 때립니다. 양쪽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분수 꼴이니까 이거는 ln이 나오는 거고요. y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1이 있다고 보면 x가 되고요. 여기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양변에다
미수 2를 때리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소거 돼 갖고 y 더하기 1은 2의 x의 2의 c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맞죠? 그죠? 이거를 그냥 y 더하기 1은 2의 c를 이걸 a로 놓으면 a 2의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초기값을 대입해서 이 a 값을 구해야 되죠. x가 0일 때, 그러니까 a 2의 영승은 y가 1이다. y자리에다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1이니까 a는 2가 되네요. 그래서 a는 2가 나오고, 이 값을 a 자리에 넣으면 y 더하기 1은 2의 x가 되고, y는 2의 x 1을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해갖고 이 식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미분을 해보면요, y 프라임은 1은 날아가고 여기 2의 x가 나오고요. 2의 x가 y 더하기 1이잖아요. y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y 더하기 1을 넣어보면 y 더하기 1 이렇게 보면 원래의 식이 이 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푼 게 이게 정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y는 2의 x 마이너스 1 이 식이네요. 이 식. 이렇게 손으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는데요. 이거는 다른 책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것도 오일러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dx, dy 0.2 5분의 1이죠. 그죠? xy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y를 1으로 넘깁니다. y를 1으로 넘기면 y분의 1 dy는 이게 0.2가 5분의 1 맞죠? 그죠? 5분의 1은 0.2 맞죠? 그래서 5분의 1 x dx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다시 양변에다 적분을 때리면 이거는 ln y가 되고요. ln y가 되고, 이거는 10분의 1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미수를 2를 갖다 때리면 y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ln이 2랑 소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그냥 a로 때리겠습니다. a는 2의 10분의 x제곱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초기 조건이 뭐냐 그러면 y 1은 1 이렇게 초기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y가 1이라 그러니까 1은 a는 2에 x가 1이라 그러면 10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거 어떻게 a를 구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에 10분의 1에다가 1은 a 2에 10분의 1에다가 2에 10분의 1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거는 1 되고, 이 값이 나오네. 이거 a는 2에 0. 10분의 1은 0.1이네요. 0.1 0.1에 1이 되고, 다시 말해서 이거는 2에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아니면 말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갖고 y를 다시 나타내 보면 y는 2에 0.1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0.1 x제곱 빼기 0.1 뭐 하여튼 이런 식이 나오네요. 뭐 하여튼 비스무리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맞나요? 저도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손으로 푸는데요, 컴퓨터로 풀 때는 이렇게 손으로 풀기가 만만치 않고요. 예, 오일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화면은 저희 한글 채널이고요. 한글 채널에서는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공학 같은 거 문제 풀고 컴퓨터로 알고리즘 만들고 뭐 이런 거 주로 설명할 거고요. 이거는 저희 영어 채널인데요. 영어 채널에서는 C++ 랭귀지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 주로 많이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최신 C++를 배우고 싶은 분은 저희 영어 채널로 오세요. 이거는 저희 영어 채널이고 이거는 저희 한글 채널인데요. 한글 채널에서는 주로 공학 위주로 다룰 겁니다. 지금 현재 재료역학 네 번째인데요. 재료역학은 일반 역학을 먼저 좀 복습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머티리얼 미케닉스 폴더를 열고요. 여기에 빈 폴더를 하나 만들고 005 오일러 메서드 이렇게 하고 이거를 눌러서 oiler.cpp 컨트롤 B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거는 토마스 캘큘러스인데 이 책에서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오일러 스 메서드를 찾아보면요. 이게 9장이 나와 있네요. 9장 여기인데요.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해갖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일러 방식이 있고요. 이 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는 방식은요. 텔러 시리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이거 텔러 시리즈로 만든 그 리니어라이제이션 선형화 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텔러 시리즈 알면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이거를 풀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예제가 있네요. 이게 예제. 이거를 푸는데요. 이 식을 보고 이런 식을 컴퓨터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리는데요. 이거 처음에 보면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번이 어렵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로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include cpg, std extension 하고요. 오로 오일러 메서드 심플 이렇게 하고 오로 f 오로 x 오로 y 오로 dx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사용합니다. 이 식을 이렇게 리턴 하면 되는데요. y가 돼야 되고 여기에 xy 곱하기 dx 이거는 리니어라이제이션에서 온 거고요. 그냥 다른 말로 테일러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앞부분 이거요. 뭐 이렇게 한다고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드립니다. void test 오일러 메서드 심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심플. 자, 이제 이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 함수를 만드는데요. 예,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auto f 하고 자, 변수가 몇 개냐 그러면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x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로 x, 오로 y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드는데 return 1.0 더하기 y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를 넣어준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 함수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좀 할 게 많습니다. 이 초기값이 0으로 나왔고요. y 초기값이 1로 나왔는데
O로 X 이니셜 하고요. 0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지금 설정한 거고요. 여기 밑에 문제를 보면 여기 표가 있는데요. 이 오일러로 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식이 있네요. 표가 있네. 여기에서 보면 dx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1까지 갑니다.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O로 x 하고요. upper라는 말은 upper limit를 뜻합니다. 그래서 upper limit를 이거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1.0으로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dx를 1.0으로 놨는데요. O로 dx 이거를 0.1이네요. 1.0이 아니라 여기 보면 0.1이네요. 그죠? dx 계산했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계산합니다. int count 이렇게 하고요. 끝값에서 upper limit에서 초기값 이니셜 값을 뺍니다. 빼고 dx로 나누면 몇 번 루프를 돌릴까인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고요. 왜 부족한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O로 y 초기값 그죠? 여기서 보면 y의 초기값이 1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y at x initial 이렇게 해갖고 이 값이 1.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을 좀 이렇게 디스크립티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짧게 쓰지 말고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메모리 값이 엄청 비쌀 때 변수 이름을 짧게 썼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좀 코드를 나중에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x가 필요한데 이거는 x의 이니셜 값으로 초기 값으로 설정하고요. 더블 y는 y의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프를 돌리면 됩니다. 이걸 루프를 돌리면 되는데요. for하고 int n은 0에서부터 n은 count보다 작을 때까지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루프로 들어왔습니다. sed cout 먼저 x 값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탭을 하나 넣어도 되고요. y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초기 값을 먼저 표시해보고요.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올러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건 업데이트 된 값입니다. 계산대 업데이트 된 값 f를 보내고요. x를 보내고 y를 보내고 dx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식에서 이 y는 이 옛날 값이고요. 이 반환값 y는 새로운 y입니다. 그럼 y는 결정이 됐으니까 x는 x에다가 dx를 해줘야죠. 그죠? 예, 이렇게 이 식에서처럼 여기 보면 이 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식에서처럼 이렇게 제가 해줬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x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 되면 수정하면 되고 그죠? int main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불러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당근 저한테는 쉽죠.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해본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으로 해보면 이거 잘 안 됩니다. 처음 해보면 이거 잘 안 되고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 이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05 오일러 메서드 이렇게 하고 cl ehsc sed c++ 20 오일러.cpp fe m.exe 이렇게 해서 빵 때려봅니다. 오류 나오면 수정하면 됩니다. 이 잘못 들어갔네요. 5번에서 복사하면서 이 F가 요 상한 F가 들어가서 이렇게 수정했고요. 다시 때립니다. 됐고요. M 이렇게 보면 값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공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공별 이렇게 하나 더 넣고 다시 빌드하고요. cls m 이렇게 때려보면 이제 x가 0까지밖에 0.9까지밖에 계산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 범위랑 이 dx가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1이 돼버리잖아요. 1이 돼버리면 이게 한 번만 실행되잖아. 1보다 작은 거니까 한 번만 실행되잖아. 끝값이 실행이 안 되잖아. dx랑 이 차가 같은 값이라 그러면 1이 돼버리니까 n이 1보다 작은 거면 0일 때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되잖아. 끝값이 실행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빌드하고요. cls m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표가 나와 있죠. 그죠? dx가 0.1일 때 이렇게 0, 1, 1.0, 4.1875, 4.1875 뭐 그 비슷하죠. 그죠? 8을 반올림해서 올리면 4.1875가 되니까요. 정확한 값은 이 값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손으로 적분했던 거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요. 우리가 아까 저 손으로 설명할 때 이 부분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으면 정확한 값인데 차이가 있잖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더 찾아봤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책이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일러 이 방식에서 더 자세한 설명도 있고 했는데 이 14판인데 이 14판에서 없어져 버려서 예, 없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요. 제가 이제 금방 설명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다 풀어볼 수 있고요.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이걸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이 코드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이 식을 넣어주고 시작값 이거 dx 값 설정하고 하면 되는데요. 이걸로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 고급 수학책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이 어디 갔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numerical method 여기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에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있고 여기 오일러 메서드 있잖아요. 오일러 메서드. 와, 오일러 메서드 있고요. 이 오일러 메서드를 어떻게 유도하는지 여기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확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했던 거 아닌데?
다른 걸로 해봅시다. 요 문제로 해봅시다. 요 문제. 여기 있네요. 여기.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여기에서 제가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를. 이걸 함수로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플 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y 프라임에 관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y 프라임 이렇게 하고요. 0.2 곱하기 x, y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예, 제가 여기 x 넣은 이유가 있잖아요. x를 넣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 시작값이 1이잖아요. 1. 그래서 1.0을 넣고요. 1.0이고 여기 표를 보면 1.5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게 1.5, 1.5 이렇게요. 끝값이 x의 끝값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가 이니셜이 1.0일 때 초기값이 1.0일 때요. 1.0일 때 y가 1이잖아요. 그래서 y가 1 맞네요. 그죠? 1 맞네.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초기값은 여기서 이 괄호 속에 있는 1이고요. y의 초기값은 이 값입니다. x가 초기값일 때 y값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해 보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복사를 해야죠. 이게 복사해 갖고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실행을 해 봅니다. cls m 이렇게 보면 x가 1.5일 때 이 계산한 값이 1.1259 1.1259 반올림함이 이렇게 되죠. 그죠?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h 값을 바꿨네요. h 값을 0.05 이 h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dx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는 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0.5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보는데요. cls m 이렇게 보면 여기에 1.1295 1.1295 이거 반올림하면 5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오류가 적잖아요. 0.3이고 여기서는 0.645 오류가 거의 반 정도로 죽었네요. 근데 이 h 값을 줄인다고 이 오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extended 뭐 그런 게 있어요. extended 오일러 메소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구현해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들어 보죠 뭐. 우로 오일러 메소드 improved 이렇게 하고요. 아까랑 똑같이 오토 F 오토 이번에는 요 xn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xn 이걸 좀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예? 여기서 요 xn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가 xn 이렇게 나타내고요. 오로 yn 그러니까 이 식을 계산하려면 xn과yn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오토 h에 해당하는 게 dx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자 이렇게 줄바꿈 하고요. 여기서 식을 잘 보면요.
식을 잘 보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거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식입니다. 이 식. 그래서 여기서 오토 y n 더하기를 쓸 수 없으니까 1 이렇게 하고요. 요 식이 요 식입니다. 그 다음에yn이 들어가고요. yn은 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온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h가 이게 dx고요. 그 다음에 f 이 f를 호출합니다. 뭘 보내야 되죠? xn 그래서 x n y n 이렇게 해서 yn 1 이거를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리턴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요게 있잖아요. 요게 뭐냐 그러면 오토 x n 1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든 겁니다. x n에다가 dx를 더한 거죠. 근데 dx가 없고 h를 더한 게 요거를 계산해 준 겁니다. 요거를 계산해 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을 계산을 해서 이 식을 계산했어요. 리턴 하면 되죠.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리턴 이렇게 하는데 yn 더하기 h 곱하기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f에다가 xn yn 그러니까 이 식을 써준 거고요. 이 식을 써준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f에다가 이제 이 식을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xn1 넣고요. 그 다음에 xn 더하기 1의 별표 그러니까 이 값이잖아요. 이 값. 그걸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괄호를 잘 처리해야 된다. 함수 두 개를 대서 앞에 곱하고 뒤에다가 2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래서 2.0 이렇게 해서 리턴 하면 이거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복사해 오고요. 복사해 오고 여기다가 붙여 넣는데요. 함수 이름을 이번에는 테스트 오일러 메서드 improved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메인에다가 붙여놓고요. 이거는 disable 하고요. 이제 이 함수를 부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함수를 불러야 합니다. improved를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복사하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갖고 이게 이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거 확인. 여기서 예제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 있네요. 여기서 improved Euler method 그래갖고 함수가 y가 2xy네요. 이게 0.2가 아니고 이번에는 0.2가 아니네. 2xy네. 2.0 아까 앞에서는 0.2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는 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0.2 곱하기 xy 그죠? 이 식을 지금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 초기값은 1이네. x 초기값 1이고 끝값은 모르죠. 1.5 끝값은 1.5로 그대로 동일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x의 상한 1.5고요. 그 다음에 h를 0.1로 잡았네요.
여기 0.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h에 해당하는 게 이걸 제가 h로 바꿀게요. h 이게 0.1 이렇게 됐고 이거는 h가 돼야 되겠죠. h 그 다음에 이것도 h가 돼야 되겠죠. h 이렇게 해서 이것도 h 이렇게 해서 이 책이랑 일치시켜 보는 겁니다. 이 책이랑요. 그 다음에 이거 내려가 보면 여기 계산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뭐 틀리면 수정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봤더니 지금 이 표입니다. 이 표. x가 1.5일 때 3.4509 이렇게 3.45093 이건 잘라 뿌리면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걸로 보면 h가 0.05일 때 이 값일 때요. 그러면 여기다가 h 자리에다가 여기네요. 0.05 이거 맞죠? 그죠? 이거 그래서 이 값을 넣어보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빌드 합니다. 이렇게 해서 cls m 해보면 1.5일 때 3.47954 여기서 3.4795 맞죠? 그죠? 그래서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 오차가 0.31이에요. 0.31 이거보다 훨씬 더 오차가 1.13이랑 0.31 이게 훨씬 더 정교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 읽어보면 이제 룬지 쿠타 메서드라는 게 나와요. 또 룬지 쿠타 메서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룬지 쿠타 메서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또 이 고차원 지금 오늘 1차원 했는데 2차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진행되면서 편미분 방정식 그런 것도 풀어볼 건데 편미분 방정식은 역시 좀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미분 방정식 푸는 걸 했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하면 랭귀지도 모르지 수학적인 이론도 모르지 알고리즘도 모르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몇 개만 해보면 처음 시작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